어느 날 헌책방에서 절판된 추리소설을 헐갑에 사 기분이 좋은 코난. 꽤 먼 곳까지 오기는 했지만 개이득이라 생각하는 그때 세라가 이런 먼 곳에서 너를 보게 된 게 참 신기하다 말하며 다가옵니다. 그러며 자기 주머니에 있는 페트병 뚜껑을 열어달라 말하죠. 자신은 방금까지 오토바이를 만지고 와 손이 더럽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뚜껑을 돌리자마자 음료수가 뿜어져 나와 온몸이 젖어버리는데 누가 봐도 수상하게 자신이 얼마 전 이사온 호텔이 바로 옆이라며 코난에게 샤워를 하고 가라 말하죠. 코난은 당연하게도 거절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절판된 추리소설을 사러 이곳까지 오게 된 이유도 란이 알려줘서인데 이 정보는 세라가 말해줬다 들었기 때문이죠. 즉 누가 봐도 함정입니다. 하지만 세라는 최근 일어난 연세호텔 폭파 사건의 암호를 오늘 아침 우연히 입수했다 말하고 보고 싶지 않냐 꼬드기는데 아까보다도 성의 없고 노골적인 함정에 코난이 빠질 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호텔에 들어가 샤워를 하는 코난. 이때 메리가 나와 빨리 코난의 짐에서 약을 찾으라 지시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함정을 파 코난을 유인해낸 것은 최근 시니치의 모습을 실제로 본 세라가 메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해독제가 있다 판단, 코난에게서 그 약을 몰래 훔칠 상황을 만든 거였죠. 하지만 씻고 있던 코난이 그 약이라면 오늘 가지고 오지 않았다 말해줍니다. 여튼 씻고 나온 코난은 세라와 암호문에 대해 살펴보는데 오늘 오후 5시까지 암호를 풀지 못하면 이 암호가 가리키는 방을 폭파하겠다. 투숙객을 대피시키거나 경찰을 불러도 폭탄은 폭파되고 답을 알아냈다면 적어놓은 주소로 그 방 번호를 적어보내라. 기회는 단 한 번이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알 수 없는 단어들이 배열되어 온 암호를 보여주죠. 하지만 이 메시지를 받은 호텔 직원은 장난인 줄 알고 이를 무시하는데 결국 설치되어 있던 폭탄이 터져버린 겁니다. 이때 복도에서 투숙객 닌자키 단지가 총수부에게 화를 내고 있죠. 그는 자기 앞타임에 묵은 손님이 최근 호텔 연쇄 폭파범 흉내를 내 겁주려는 것 같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샌가 나타난 코난과 세라는 단지가 들고 있던 암호문을 스틸, 그가 들고 있던 암호문은 진짜이며 다음 폭파 호텔이 이곳임을 깨닫죠. 코난은 혼란을 막기 위해 투숙객에게 가짜 암호문인 것 같다 말하고 걱정하지 말라 말하는데 벨보이 후레이시 아루토가 무슨 일이냐며 달려옵니다. 모든 사정을 말해주자 놀라며 방금 전 프런트에서 음성이 변조된 사람의 전화가 와 확인차 올라왔다 말해주죠. 그렇게 벨보이와 함께 프런트로 내려가 보는 코난과 세라. 그런데 폭파범으로부터 또 한 번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재빨리 스피커폰으로 돌려 폭파범의 목소리를 다 같이 듣게 되는데 안녕하신가. 아까 전화한 폭파범이 열시다. 암호는 확인했을 테고 저번과 마찬가지로 투숙객을 대피시키거나 경찰을 부르면 호텔 방수가 하나 줄게 될 거다. 오늘 오후 5시까지 암호를 풀어내게 들려다오. 이때 벨보이가 어디 사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런 바보 같은 짓을 그만두라 말하죠. 그런데 벨보이 주제에 나한테 설교하는 건가? 너 죽고 싶구나. 그의 목소리를 듣고 벨보이인 것을 특정해 말합니다. 즉 범인은 어디선가 이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죠. 코난은 저번과 같다면 기회는 한 번인 거냐 묻지만 어째서인지 범인은 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세라는 바로 경찰에 전화를 하려 하지만 두 번째 폭파 사건이 일어날 때 경찰에 신고한 게 들통나 지정 시간 전에 폭탄이 폭파됐다는 호텔 직원의 말을 듣곤 포기하죠. 범인이 지켜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코난은 호텔 직원들에게 오늘 발견한 암호문의 사진을 보여주는데 일전에 경찰에서 보내온 2개의 암호랑 똑같다 말하죠. 이 말을 들은 코난은 그 암호들을 보여줄 수 있냐 묻지만 내 놈들은 누구며 왜 우리가 그 암호문을 보여줘야 하냐 따집니다. 17시까지는 1시간 남짓밖에 안 남은 상황. 코난은 다카키 형사나 모리를 부르려 마음을 먹는데 어디선가 낯익은 목소리가 코난을 부르죠. 키사키 에리. 에리는 이 호텔의 고문 변호사인데 오늘 공청회가 있어 들렸다 합니다. 코난은 지금 호텔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얘기하곤 모리의 이름을 언급해 두 번째 암호문을 얻어달라 말하죠. 하지만 자기가 왜 그 수염난 아저씨의 이름을 대며 알랑방귀를 끼워야 하냐 질색합니다. 그럴 시간에 빨리 경찰에 신고하라 하지만 그게 안 된다는 말을 듣곤 결국 알랑방귀를 끼며 암호를 얻는 데 성공.
획득한 암호문을 함께 살펴보는데 이미 1~3번의 암호문을 보고 중간까지는 풀었기에 두 번째 암호문도 쉽게 해석해내죠. 이 암호는 에너그램이며 암호문에 숨겨진 숫자나 문자를 빼 조합하면 6개의 호실이 나온다 합니다. 그리고 이미 용의자도 3명으로 추려놨다 말하죠. 범인은 이번에 다른 폭파 사건과는 달리 직접 호텔에 와 방에 암호문을 남기고 전화까지 거는 리스크를 감내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크나큰 실수였죠. 직접 2114호실에 암호를 놔둘 수 있는 사람은 3명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체크인 전에 그 방을 치운 청소부 론다. 두 번째, 2114호에 짐을 갖다 놓은 벨보이 쿠레이시. 세 번째, 지금도 그 방에 투숙하고 있는 린자키. 이 세 사람 중 이번 연쇄 폭파 사건에 범인이 있는 거죠. 폭파까지 남은 시간 50분. 에리는 그 세 사람을 불러 세라의 방에서 사정 청취를 시작합니다. 자신이 베드메이킹을 한 건 맞지만 청소할 때는 암호문이 없었다 거듭 강조하는 론다 세이코. 심지어 린자키는 금연방인데도 불구하고 담배를 펴 담배 냄새만 나도 극혐하는 자기 입장에선 청소만 빠르게 하고 나왔다 하죠. 그런데 린자키는 예전 다른 호텔에서도 담배를 피다 쫓겨났었다 합니다. 게다가 묵었던 곳이 최근 폭파 사건이 있었던 두 호텔이라 하죠. 그럼에도 이 호텔에 지속적으로 묵을 수 있는 이유는 린자키는 그럭저럭 잘 나가는 소설가인데 이 호텔의 오너가 그의 팬이기 때문이라 합니다. 오늘 아침 체크인을 할 때는 자신이 기침이 있다며 가습기를 설치해달라 말했다 하는데 그런 악질 민원인한테는 아까운 서비스라며 투덜거리죠. 최근 욕실에서 넘어졌는데 타월 탓이라는 개소리를 하고 어메니티 숫자가 다르다는 등 심지어 열쇠를 잃어버렸으니 밥 먹는 동안 찾아놓으라 해서 벨보이 쿠레이씨가 1시간 동안 고생했다 진술합니다. 다음 쿠레이씨가 방에 들어오고 그의 진술도 듣게 되죠. 자신은 짐을 들고 올라오긴 했지만 이 방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합니다. 린자키는 이 호텔의 단골이기 때문에 방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 현관문 앞에 대기했다가 짐만 넘기고 떠났다 하죠. 고로 테이블 위에 암호문을 놓을 수조차 없다 주장합니다. 에리는 린자키의 방 구조가 지금 이곳 세라의 방과 동일하냐 묻는데 완전히 똑같다 대답하죠. 침대, 소파, 테이블, 가습기 위치까지. 그렇게 마지막 용의자인 소설가 린자키에게 찾아가는 코난 일행. 한 번의 벨소리로도 나오지 않자 에리는 필살, 벨테러를 선사해줍니다. 잔뜩 짜증이나 문을 열고 나오는 린자키. 사건 얘기를 듣지만 지금은 집필 중이라 방해받기 싫다며 조사를 거부하죠. 이에 에리는 민법 제709조를 읊조리며 반협박을 날려줍니다. 그제서야 문을 열어 방에 들어오라 말하죠. 에리는 방에서 암호문 외에 특이한 게 있었냐 묻는데 베드러너가 조금 비뚤어져 있는 것 외에는 이상한 점은 없었다 말합니다. 그 사이 코난과 세라는 린자키가 쓰고 있던 미스터리 소설을 보게 되죠. 생각보다 흥미로웠던지 다음 내용을 보기 위해 키보드를 만지려는 순간 큰 소리를 지르며 노트북을 만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방 밖으로 쫓아내기에 이르죠. 17시까지 앞으로 남은 시간은 10분. 하지만 이 세 명의 인물은 그 미소를 짓습니다. 이 상황에 웃음이 나오냐 말하는 그 둘에게 방이 6개로 좁혀지기도 했고 그 투숙객을 몰래 다른 방으로 대피시키면 될 것 같다 말하죠. 그 말을 용의자인 우리에게 해도 되냐 묻지만 두 분은 범인이 아닌 것 같으니 서둘러 해당 투숙객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방에서 대피시키자 말하며 인원을 나누는데 에리는 론도를 14층이 아닌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곤 1302호에 노크를 하죠. 놀랍게도 그곳엔 아까 코난 일행이 말했던 투숙객과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을 보고 당황해하는 론도. 하지만 에리는 침착하게 이 상황에 대해 설명해주며 범인만 이 상황을 모르게 하면 된다 말하죠. 그리고 이미 범인도 알아냈다 합니다. 암호문의 글자는 레일 펜스 암호라 불리우며 지그재그로 글자를 배치해 연결하는 건데 키보드가 그 역할을 했던 거였죠. 첫 번째 암호문이 3420호, 두 번째가 2614호, 오늘 발견된 세 번째 암호문이 2114호. 즉 린자키가 묵고 있는 곳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론드는 그렇다면 지금 린자키가 위험한 거 아니냐는 질문에 에리는 미소를 짓죠. 한편 또다시 벨티 테러를 당하고 있는 린자키. 왜 또 와서 못살게 구냐며 문을 여는데 설득하는 것보다 이게 더 빠르다며 린자키를 기절시킵니다. 그리고서 베드러너가 비뚤어져 있었다는 말에 힌트를 얻어 침대 밑을 살펴보죠. 예상했던 대로 폭탄 가방이 발견됩니다.
이 정도 폭탄은 3분 안에 해치할 수 있다며 세라에게 먼저 나가 있으라 말하는 메리. 여기는 다시 1302호. 론도도 에리의 말을 듣고 돌아가는 상황을 생각하더니 범인을 알아낸 듯한데 자신은 아니고 린자키는 구하러 갔다 말하고 그럼 남은 건 용의자 중 한 사람, 바로 벨보이 쿠레이시. 하지만 론도는 말하죠. 그는 방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했는데 어떻게 범인이 될 수 있냐고. 그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 말하는 에리. 쿠레이시는 린자키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 했는데 그가 갑작스러운 기침으로 인해 설치한 가습기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방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가습기를 말이죠. 추가로 린자키가 호텔 키를 잃어버렸다고 한 날 쿠레이시가 1시간이 걸려 침대 밑에서 찾았다 했었는데 그때 비누 같은 걸로 열쇠를 찍어 눌러 본을 떠 스페어 키를 만들었을 거라 추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금 이 호텔 옥상으로 가고 있어 매복해 있던 경찰에게 체포가 되었을 거라 하죠. 하지만 폭발을 예고한 17시가 되도록 쿠레이시가 옥상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전화가 옵니다. 메구레는 에리에게 정말로 범인이 옥상으로 오는 거냐 묻죠. 쿠레이시는 린자키를 폭파범으로 위장해 죽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맞다 말합니다. 그가 다니던 호텔을 테러한 것도 음성 변조가 된 목소리로 전화를 건 것도 아모르 린자키 방에 놔도 용의자를 만든 것도 그 때문이라는 거죠. 폭발과 함께 옥상에서 휴대폰을 던져야 이 계획은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때 다카키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오죠. 프런트에 범인에게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합니다. 암호의 답을 말하라고. 에리는 이 전화를 듣고 자신의 추리에 빈틈이 있음을 깨닫죠. 휴대폰을 꼭 옥상에서 던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작에 그 빈틈을 눈치채고 범인이 있던 장소에 대기하고 있던 한 사람. 여러분들도 눈치를 챘겠지만 바로 코난이죠. 전화를 하고 있던 벨보이 앞에 나타나 진상을 말하는 사신. 아까 흩어졌을 때 자신은 프런트에 내려가 수상한 복장으로 체크인을 한 사람이 없었는지 물어봤다 합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수상한 사람이 있어 경찰에게 말할까 망설였었는데 마침 코난이 물어봐 대답을 해줬다는 거죠. 그렇게 미리와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내 녀석이 걸어왔다는 겁니다. 쿠레이시는 자신은 아까 전화로 범인과 대화를 주고받지 않았냐 묻지만 그건 내 놈이 녹음한 거에 타이밍을 맞춰 대답한 개수작인 걸 알고 있다 말하죠. 그 증거로 코난이 한 간단한 질문에는 헛소리를 하며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코난의 추리를 들은 쿠레이시, 그는 본색을 드러내며 유니폼 안쪽에서 칼을 꺼내들죠. 그러더니 꺼내든 칼로 코난의 어깨를 툭툭 치며 자백을 시작합니다. 자신은 대마상인인데 린자키가 냄새를 맡아 폭로당하기 싫으면 싸게 팔라 협박을 당했고 그 이후로 그놈을 폭탄으로 날려버릴 계획을 세웠다 말하죠. 자백을 다 들은 코난은 이제 더 이상 볼 일이 없다며 그를 재어버리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급하게 연락을 받고 온 경찰에겐 이렇게 말하죠. 벨보이가 폭파범인데 그 피곤한지 골아떨어졌다고. 이상 명탐정 코난 호텔 연쇄 폭파 사건 그리고 다시 나타난 의문의 노인편이었습니다. 뒷이야기입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평화를 되찾나 생각하는 그때 누군가 소화전에 비상벨을 누르죠. 아직 폭탄이 해체된 줄 모르는 사람들은 다급히 호텔 밖으로 대피하게 됩니다. 이때 호텔 밖 누군가가 대피한 세라와 메리를 쳐다보죠. 운전기사는 한 노인에게 보셨냐 묻고 그 노인은 메리를 쳐다보며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 말합니다. 추가로 스토리 전개상 초반에 언급은 못 드렸지만 코난이 처음 호텔로가 샤워를 하고 나올 때 홍차 티백이 든 잔들을 보고 예리한 질문을 던지죠. 세라는 자신이 홍차바라 둘러대지만 코난은 내 놈과 같이 살고 있는 한 사람이 더 있다는 것과 티백을 쓰는 방법이 영국인들이 주로 하는 버릇이라 추리하며 그 사람은 혹시 세라의 엄마냐 물으려 할 때 문 밖에서 왜 내 책상에 이런 암호가 놓여 있냐는 소리 때문에 말하지 못합니다. 또 사정 청취를 할 때 세라의 방을 쓰게 되는데 그때도 미리 방 좀 치우겠다 말하고 들어가 메리한테 꾸중을 듣죠. 이때 메리가 묘한 말을 합니다. 폭파 사고가 나 호텔 밖으로 대피하면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상황이 발생할 거고 그렇게 되면 또다시 근거지를 바꿀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한테 누를 끼치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아시거나 추측되는 인물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비상벨 소리에 노출됐고 누군가가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얘기를 주고받죠. まるで夢を見ているようじゃわい。 이상 정리 끝! 명탐정 코난 풀버전을 어디서 봐야 되지? 티빙 OTT 서비스를 사용하면 돼요. 어이 그건 너무 비싸다고. 피클 플러스로 보면 4,000원대에 볼 수 있다던데요? 뭐?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명탐정 코난 실시간 라이브를 틀어달라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혹시나 제가 키지 못하더라도 제 채널로 들어가서 재생 목록, 명탐정 코난 리뷰 모두 재생을 누르시면 실시간 라이브처럼 모든 에피소드를 순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봐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저는 쿄자리였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